안녕하세요. 커피 인톡입니다. 오늘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인천에서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혼자 남겨진 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네요. 몸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이 넓은 세상에 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제가도 가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몇 달 전까지 소중한 딸 한 명이 있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워낸 것이 탓인가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애정을 쏟아 키운 소중한 아이였어요. 아빠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도 한 번도 남편 이야기에 슬퍼할까봐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혼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혼자서 밥을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날 그런 식으로 칭찬해 주었어요. 엄마와 딸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말하곤 했죠.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면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나의 모습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했어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책을 계속 읽고 생각하다가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행히도 딸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피아노를 배우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다행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 소리가 아름답고 신비로웠는데 소리를 내는 선생님은 마치 천사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그 소리에 감동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말해준 적은 없지만 아마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아이에게 피아노 교육을 받게 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게 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상황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혹시 피아노를 배우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데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고 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피아노 연주곡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라도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처음 보는 부모님이 걱정이 많이 되어 초벌이었습니다. 설마 우리 딸이 무슨 사고를 쳤을까? 남편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 돈도 없는데 하며 바보 같은 걱정만 하며 밤을 새워요.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니 다른 선생님이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 딸이 피아노를 정말 좋아한다면서 피아노를 제대로 가르쳐 보면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달은 분명히 배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제 딸이 어머니 상황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제 딸은 선생님이 했던 말을 듣고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을 찾아가 피아노를 치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이런 성격의 제 딸을 보니 저도 꽤 놀라지만 선생님은 그녀의 말씨와 태도가 너무 예에 바르다고 하네요. 또한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 딸도 피아노를 연주해보라고 시도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열심히 보며 입으로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에 선생님이 대답을 듣기 위해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는 주저하다가 자신이 피아노를 연주하면 엄마가 더 고통스러워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제 딸이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인지. 생각이 깊었을까요? 오히려 엄마는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었던 건데요. 저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제 자신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딸에게 피아노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제가 그리고 못난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이 너무 한심했거든요. 선생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생각조차 못했어요. 선생님은 그 후로 우리 딸을 설득해서 피아노를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우리 딸에게 엄마 힘을 쓰지 않게 해주기 위해 선생님이 무료로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후에 제 딸을 선생님 집으로 데려가 며칠 동안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책딸에겐 피아노에 대한 재능이 있었나 봐요. 빠르게 발전하는 잘딸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도 가르치는 재미가 있으셨어요. 거기다 항상 손가락을 허공하려고도 두드릴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니 그런 제 딸에게 피아노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던군요. 하지만 이런 것은 아무래도 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굳이 저를 부른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울먹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드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제 모습을 안아주시면서 딸이 너무 착하고 예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자신이 알려주겠다고도 하셨어요. 저에게 낮에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얻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이렇다가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제 딸이 그 선생님을 만나 배울 수는 없을 테니 그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돈을 벌자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선생님께도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던 덕분에 저는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해줄 수 있었고 또한 대학까지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 진학한 딸이 저에게 피아노를 한국식으로 가르쳐 줬었는데 저는 한 번도 지겨운 적이 없이 매일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행복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이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딸이 지금도 저에게 피아노를 연주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하루 곱씹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제대로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라서 당혹스러운 마음입니다. 말이에요. 저는 딸에게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심지어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이냐고 했죠. 그리고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고도 하고요. 그러자 딸은 어떤 남자 직장인에게 피아노 과외를 해주고 있었는데 과외를 하다 보니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 사람이 빨리 결혼을 원하기도 해서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전 일단 그럼 그 사람부터 보자고 했어요. 어떤 놈이 페니가 제일 소중한 딸을 꽃으로 하는 건지. 일단 그놈 페니의 정체부터 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허튼 놈이면 다리 몽둥이부터 부러뜨려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대학생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놈일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데려온 남자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보이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예의가 매우 바르더군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는 없는 집인 것을 알리기 위해 조금 깔보거나 무시하는 느낌이 은은히 나타나곤 했어요. 그런데 딸이 데려온 남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다시 바뀌었어요. 그 남자의 집은 제 집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잣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업의 재벌 가문일 것이라고만 들으면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다니고 있는 식당은 그 남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평생을 벌어야 할 돈을 그 집은 1년도 안 돼서 벌었어요. 제 딸도 처음에는 그 남자의 집이 그런 줄 모르고 만났어요.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출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였고 자기도 그로 인해 고민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집안 차이가 너무 극심하면 결국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을 가면 분명히 무시당하고 고생을 할 것이 분명해서요. 그러나 제 딸의 알파벳 A와 찾아온 사람이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더군요. 제 딸이 아니면 평생 결혼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집 부모님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 집 아들은 좋은 집안과의 혼인을 맺도록 미리 중개를 했는데 하지만 아들은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집안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살면서 그 신랄함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둘이 너무 좋다고 말하니
어쩔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설득하러 왔어요. 사돈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캐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마 나는 드라마에서 본 부잣집 생활을 너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결혼을 허락하고 이제 결혼하는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랐고 집안 차 문제만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이 잘 살 테니까 그리고 자신의 꿈도 이루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결혼한 이후 내 딸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더 잘 해주셨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게 전화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에는 한 번씩 차 사와 장도 같이 봐 주시더군요. 장도 제 돈으로 본 적 없을 정도예요. 제가 이러면 사이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도 적당히 하고 장도 제 돈으로 보겠다고 해도 다른 혼자 사는 엄마 챙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위라면 벌써 이렇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딸 말대로 사위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 딸과 함께 오셔서 제가 먹을 장도 같이 봐주셨어요. 어머님이 몸도 안 좋으신데 더 좋은 건 이라고 하셔서 오히려 비싼 것까지 해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당시에는 그런 생활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걱정되는 마음도 생겼어요. 제 딸이 나나 저를 생각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사전에 근 그렇게 안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때때로 왜 그런지도 있죠. 사람이 평생 힘들게만 살다가 갑자기 좀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면 생기는 묘한 불안감 같은 것이죠. 물론 행복하기도 했지만 그런 묘한 불안감이 공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불안감을 애써 지우고 행복한 마음만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괜한 걱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말이죠. 그 불안감은 다른 방식으로 제 현실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뒤로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전달하신 내용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빠짐없이 전화를 했었어요. 혹시나 전화를 못하게 될 것 같은 날이 있으면 미리 오늘은 전화 못할 수도 있겠다고 문자가 오는 날도 있었고요. 그런 날조차 아삭 잠깐이라도 꼭 통화를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미리 전화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뭔가 불안감이 스며드는데 그냥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긴 것 같다 하며 초조한 마음을 내서 달랐습니다. 그러다 1시간 정도가 지날 때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 통, 두 통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간신히 가라앉혀져 있던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만약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사위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전화를 그만 걸고 딸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딸은 부재중 전화를 보면 분명히 아마 평생 내내 전화하지 말라던 조르는 얼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하면 올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괜히 오버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왔을 때 예상했던 딸이 아니라 사위가 전화했습니다. 핸드폰에 글씨가 예쁜 사위라고 적혀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전화를 받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아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벨소리가 멈췄어요. 그때야 정신이 들어서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곧바로 사위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마음을 잠시 달래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를 속으로 반복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사위,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야? 사위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장문이었다. 사위의 목소리는 울먹울먹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선이가 우리 딸이 왜 그래 사위 무슨 일인데 주소게요 선이 가던 왔어요. 떠나다니 아니, 우리 다이 어디에 떠났다는 게야? 아, 보이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저 혼자 두고 안을 낚았어요, 장모니. 어떡하죠? 최소 주송합니 더 순간, 심상이 아니,
가슴속에 있는 무언가가 차갑게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표현이 아마 그런 것이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늘나라 아니? 하늘나라 아니에 갑자기 왜? 장난치는 거 좋아? 그렇지. 아니 말을 해봐. 갑자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사위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사실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듯 했다. 그때 세상이 노래지더군요. 머리가 어지럽고 핑 돌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고 싶어져요. 그리고 전화기를 떨어뜨린 것까지만 기억이 나네요. 정신이 들었을 때 사이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안 좋은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고 현실 감각도 잘 없었는데 일단 사회가 문을 열어주었죠. 그런데 사회 얼굴을 보니 사회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기절하기 전 상황이 떠올랐고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 사유와 저는 한두 시간 정도를 주저앉아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비통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딸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유서 한 장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이고 사위도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밥을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날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퇴근 후 집에 돌아가 보니 죄송합니다. 참한 마음이 아플 정도라 자세한 설명을 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유사한 사고나 사건의 흔적이 없었고 현장 조사 후 사고나 사건으로 볼만한 단서가 전혀 없어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장례식은 즉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딸의 장가든 시계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단 한 명의 가족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위로부터는 모두가 해외 출장 중이라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해도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것도 며느리가 사망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요? 적어도 한 명이라도 대표적으로 온다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는 제 딸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사위에게 긴급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저가 돌아가도 당신의 가족들은 여전히 해외 출장 중이라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다들 바다를 헤엄쳐 오더라도 오지 않겠냐고. 이건 며느리니까 오지 않는 거지 않나? 며느리는 가족도 아니야? 결혼할 땐 내가 걱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때 분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해외 외출적이라 못 오신다는 말밖에는 안 하셨어.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저에겐 아무런 힘이 없어 후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서 죄송합니다. 사위가 제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비면서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위는 장례식 내내 눈이 부었는데 마치 정신을 잃은 듯이 있었어요. 그냥 허탈한 마음이었고 결혼을 허락했던 순간에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다그쳐서 결혼을 허락한 게 이런 모습을 보려고 한 건가요? 그래서 빨리 소리내라고 왜 조칠까요? 왜 그렇게 멍청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가능한 한 자신을 낚아채고 조사하고 싶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매일 술로 보냈습니다. 도저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맨 정신으로는 딸이 웃는 모습만 떠올라서 도저히 잠이 들지 않더군요. 어쩌다 잠이 들어도 딸이 죽는 장면이 꿈에서 나오는 악몽을 자주 속았어요. 그런 저를 달래주는 건 오로지 술뿐이었죠. 한동안 그런 저를 걱정했는지 사회에서 자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더는 찾아오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해외로 발령을 받아 앞으로는 그곳에서 근무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아내를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곳을 떠나려고 하느냐며 겁을 먹나 봐요. 집에서 반강제적으로 명령을 한 것이라 거역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위는 미국으로 그렇게 떠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혼자서 계속해서 술과 함께 하루를 넘겼습니다. 가끔은 술을 마시고 토하며 쓰러지는 나이도 있었고요. 술을 마시며 딸과의 소중한 추억에 잠기고 미친 듯이 계속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던 중 주기억이 한 아파트가 떠올랐어요. 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저와 통화를 나누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시어머니가 음모로 너무 고생하여 결국 죽음을 맞았는데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어요. 그 영화를 왜 보냐고 물으니 좋은 시기에는 순수한 영화만 보라고 하며 영어로만 보라고 권유했어요. 넘어가는데 생각해보니 드라마도 아니고 그런 영화가 있나 싶더라고요. 보통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만들지 않나요? 저는 갑자기 딸이 한 이야기가 영화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이야기를 괜히 영화의 비유로 쓰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의심이 한 번 들면 끝도 없이 커지는 법이죠. 생각해보니 사회를 그렇게 갑자기 미국으로 보내버린 것도 숨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이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 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날 갑자기 그를 찾아갔어요. 사돈의 집은 으리으리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벽이 높은 만큼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생기더군요. 괜히 으스스해 보이기도 했고요. 이거 의심했다가 저까지 혼쭐져였어요. 당하는 건 아닐까 쉽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제 딸의 죽음에 의심이 생긴 걸 푸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5천 원칙 차을 꿀꺽 한 번 삼킨 후 대읍을 울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사는 집주인이에요. 사돈 어른 가시죠? 네, 사돈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주인님께서 계시는데 혹시 다음에 다시 오시게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혹시 돌아오시는데 오래 걸리실까요?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은 안 오실지도 몰라요. 다음에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 늦게라도 오신다면 제가 꼭 이 학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단지 하염없이 거기서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 3시간이 흘렀을 때 그 집 대문이 열렸어요. 저는 도우미 분이 왔는지 확인하러 가는 건가 싶었는데 대문에서 나온 사람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제게 분명 집에는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요. 사돈은 집에 없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니요. 사돈께서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밤 늦게라도 꼭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몸이 안 좋아서 바빠서 나가기 힘들었어요. 몸이 좋지 않고 가방도 무겁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사돈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딸에게 무슨 지탈을 줬다고요?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일로 그러시는 거죠? 무슨 일로 이러시다니 누가 그러셨나요? 제 딸이 어떤 이유 없이 욕을 했다고요? 장례식이나 피하는 것 모두 어렵군요. 아무래도 현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구나요. 사건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는군요. 아, 이해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인가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불평을 가지며 오고 가는 이야기에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이젠 그 나라로 날개를 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애가 나가라고 하며 힘껏 밀어보려 했습니다. 그가 나를 밀었는데 그의 말 때문에 화가 나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살짝 쳤어요. 지금 뭐라고
당신이 내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셈이야? 죽어서 너희 집에 피해를 줬다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날 다시 만지려고 하면 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다시 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놔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의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니 분노가 너무 차올라서 입을 꾹 다물고 사대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려도 엎어지지 않았어요. 안 돼. 나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겠는지 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내 눈에 속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놀라기보다 그 다음에 한 사나이의 말에 더 놀랐어요. 야, 내 딸이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이걸 들으면 정말 겁을 먹을 텐데. 내 딸이 정말 어마어마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라도 했어. 너는 그걸 알고 다 드러내야 해. 그가 한 최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 어디서나 뚝꾼 너가 내 앞에 나타나 그러고도 나를 의심해. 키가 막히다. 모녀 있는 쌍으로 미친 여가 아니야 이거. 내 딸이 책값 대신 받을 거냐? 아니면 당장 치워라. 하나님, 그냥 끼워 말고 딸을 만나보고 싶으면 나도 함께 가면 어때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죄를 지었던 이야기인가요? 그 이후로 상황이 무서워했던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당장 설명해 주세요. 우리 딸이 왜 죽은 자를 아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휴,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이연희가 왜 죽은 건가요? 사돈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빨이 시댁회사에서 20억 가까이 사용해 버렸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뒤통수를 맞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 일로 인해 딸이 무섭다고 했어요. 못 견디어서 삶을 끝내야 했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증거와 횡령한 자료들을 제시한 달 사돈의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돈은 우리 딸이 제게 사주었던 물건들도 모두 횡령한 돈으로 산 것이라며 저도 공범과 다름없으니 제 손까지 잡아주세요라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돈을 갚겠다고 한 뒤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로 너무 괴롭고 슬펐습니다. 왜 제일 탈같이 착했던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러야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아마수가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것을 알았더니 그렇게 나쁘게 됐던 것일까 싶었습니다. 그것 또한 못난 짓을 하는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니 다시 술로 하루하루를 달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에 대해 생각하고 사회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위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현재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사실에 대해 알려주고 사과를 한 뒤 제 딸이 횡령했다는 돈을 죽을 날까지 갚아야 한다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미국에 계셔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아서 때를 맞춰 전화를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고 그러다가 문자를 남겨둔 결과 며칠 후에야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응, 저기요. 내가 남긴 문자 내용이야. 바로 그거 말이야. 제가 일단 문자 이야기를 하며 사과부터 하려던 찰나 사위는 제 말을 듣기도 전에 몇 월 몇 일 몇 시에 사동에 오라고 하고서 전화를 그냥 끊었어. 나는 사위의 행동을 보고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화가 났다고 느꼈어. 물론 맞았던 상을 받았을 때엔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위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기에 어쩔 수 없이 당일 사동에 찾아갔어.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 뭔가 이상했어. 대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났어. 뭔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갔어요.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었고 그곳에서 사층은 눈이 반쯤 풀린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고 물건을 다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사층은 그러다가 내가 발견되자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들어야 할 진실이 나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 딸이 횡령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고 네 친정 식구들과 함께 다 조작했던 거였고 그녀가 횡령한 것을 제 딸에게 덮어 씌웠던 것이었습니다. 제 딸은 분명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그렇게 서류상으로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사위와 함께 살며 돈을 써왔으니까요. 물론 횡령한 금액만큼은 철저하지는 않았겠지만 제 딸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증거를 제시하며 말을 하니 무서웠을 것이고 살면서 처음으로 보는 그런 큰 돈의 횡령이 자신과 연루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 사과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위는 이전에는 싸움이 없었던 것처럼 저에게 보여준 서류가 어떻게 조작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횡령한 돈이 빠져나간 계좌를 자신이 직접 조사해 본 후야 나온 결과는 본인의 어머니와 어머니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위는 미국에 가기 전 자신의 어머니가 제 딸이 횡령을 했다며 서류를 보여주고 자신이 그걸 고소하자 죄책감에 죽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연은 있고 미국에 가서 잘 살라고 했지만 사위는 이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급히 떠날 것을 제안했을 때 뒷조사를 해보니 정보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횡령한 돈에 대한 실제 자료를 보여주며 어머니를 협박하자 결국 어머니가 사실대로 털어놓은 것입니다. 사위를 취소해주지만 사과는 안 할 걸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사죄하고 빌었죠. 안사도 한 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심지어 죽음까지 선택할 줄은 몰랐다더군요. 어쨌든 제 딸이 사던 어르신이 기뻐하고 있었으니 적당히 사건은 묻어버리고 그냥 쫓아내는 정도로만 끝날 줄 알았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가 울면서 안 써둔 손을 붙잡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것 때문에 제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놓고 이전에 찾아갔을 때 제게 뭐라고 있었느냐고 따지면서요. 안 사두지 않았다고 말하든 그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베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허탈한 마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사돈은 안사돈과 그 집 식구들을 횡령해서 고소했죠. 그리고 어르신 사돈은 사실을 알게 되신 후에 안사돈을 쫓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게도 돈 한 푼 지어주지 않아야 했는데요. 제 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길던 짧던 그 시간이 지나서야 진실이 겨우 밝혀졌어요. 딸이 떠나기 전에 저가 이런 것을 눈치채 있었다면 그때 딸이 영화에 대해 얘기했을 때 뭔가 낌새를 느꼈을 텐데요. 너무나 소중하고 보물 같은 제 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위는 아직도 제게 미안하다며 매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사실 사회도 제 어머님이 그랬어요. 왜 제 딸을 데려가서 이런 결과가 생기게 만든 건지. 그래서 매일 오는 사위도 문전박대를 했었죠. 하지만 사실 사위도 잘못한 건 없죠. 사위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허물하게 잃은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사위 역시 제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죄송할 필요가 없고 사위도 마음 잘 추스리고 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하면서요. 저는 집에 남아있는 딸이 지 돈을 연주하며 돌아와서 예전처럼 피아노를 연주해줄까 기대합니다. 행복했던 그때의 기억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고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술로 하루를 달래지는 않아요. 나의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내 딸이 슬퍼할 것 같아서요. 열심히 살아야겠죠. 세상을 떠난 딸의 몫을 써서 힘들어도 버티며 살아가려 합니다. 차프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지금껏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